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비행기를 타고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저가 항공사가 규정상 탑승 가능한 전동 휠체어임에도 불구하고 탑승을 거부하고 수수료까지 전액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8월 여름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양 씨는 항공사의 실수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베트남 나트랑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전동 휠체어가 안전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A항공 측은 전동 휠체어 탑승을 거부하며 취소로 인한 36만 원의 수수료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좀 이렇게 언쟁을 벌였던 상담사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분이 저한테 던진 말들이 뭐 휠체어를 그러니까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라 휠체어를 거부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저는 휠체어가 없이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지금 저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대요. 이제 자기는 이미 전달할 말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해당 글이 확산되자 해당 항공사는 직원의 실수였다며 전동 휠체어 서비스 지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담사가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저는 나중에 들었던 거는 그냥 이게 과연 상담사 한 명의 개인적인 실수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좀 말을 좀 더 세게 해서 제가 상처를 받은 거는 있지만, 근데 이런 뭔가 교육이나 시스템적으로 뭔가 뭐 휠체어 고객이나 장애인이 왔을 때 좀 누가 전담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매뉴얼을 더 차근차근 잘 아실 분들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게 더 좋았을 텐데,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업무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여러 상담의 내용도 많고 이런데 뭔가 업무 문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양 씨의 지적처럼 이번 사연이 결국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A항공사의 홈페이지 어디에도 전동 휠체어 이용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휠체어 탑승을 위해서는 연락을 하라는 모호한 문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연락을 한다 해도 정확한 지침이 숙지돼 있는지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A항공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내부 규정 등을 공유하겠다고 답했지만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별로 핸들링 서비스 매뉴얼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항공사별로 있는 게 아니라 공항공사 자체 내에서 핸들링 서비스 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항공사를 이용을 하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핸들링 서비스가 가능한 항공사만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불편한 점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 자체에 핸들링 서비스하는 그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아예 항공 서비스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휠체어 이용자들의 휴가에 대한 부푼 기대가 상처로 돌아오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과 보다 강제성 있는 항공사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 3,536원에 비해 2.94% 인상된 474만 9,17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 공명 영상장치와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합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 지원 한도는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배 불법 판매와 판촉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다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불법 담배 판매와 판촉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 행위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 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와 판촉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와 대학생, 일반인 감시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 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 광고, 판촉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실시합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 드라마와 영화, 인터넷 만화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와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무더위 피해 계곡으로 물놀이 가는 분들 많으시죠? 계곡에 버젓이 불법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바가지 음식값뿐만 아니라 자연 훼손까지 일삼은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망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서울 근교 피서지로 손꼽히는 포천의 백운계곡. 휴가철 이맘때면 계곡 명당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물길 따라서 철제 그늘막과 천막들이 줄지어 보입니다. 심지어 물놀이용 칸막이를 설치해 계곡물을 억지로 가두기까지 합니다. 이게 설치하는 것도 불법인데 설치한 거를 이용해서 물을 막는 것도 불법. 양주의 한 음식점은 아예 하천 안에 평상을 깔고 마음대로 주변 바위에 시멘트를 발라 파라솔도 폈습니다. 이것도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죠? 막은 거죠, 지금? 아마 여기 있는 거 긁어서 이렇게 만들어놨거나. 영업장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파리가 들끓는 환경에서 음식을 내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좀 따로 넣으셔야지. 파리 봐야지. 파리. 파리가 아니고 지금 날이 굳어서 그래요. 여름 특수를 노린 터무니없는 배짱 장사도 성행합니다. 20만 원 하는 닭백숙 등 바가지 음식값까지 무법천지였습니다. 경기도가 포천 백운계곡과 광주 남한산성, 양평 용계계곡 등 경기 지역 16개 계곡을 돌며 적발한 음식점은 모두 69곳입니다. 유명 계곡에 천막이나 단상을 설치해서 자릿세를 받고 또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고질적 불법 행위. 불법 시설물 때문에 이용객 안전에 대한 우려부터 폐수와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는 적발된 업주들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 지자체에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시의원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이나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이 여수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정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도전적 행동으로 정신병원을 찾고 있고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진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을 언급하며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의 3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의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체계는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반드시 보호자들의 보호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 구성 및 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인 도전적 행동 지원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나달동 지원 사업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한 위원회 또는 TF팀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최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 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이라며 여수시 행정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고 앞으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더 이상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정책 지원 체계에 대한 제한이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여수시와 공무원 연금공단이 은퇴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수시와 공무원 연금공단이 은퇴자 공동체 마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여수돌산의 체류형 주거공간 제공과 교육, 공무원 연금 생활자의 공동체 생활 지원 등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체험활동과 지역 탐방, 일손 돕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 구례군이 농어촌 지역 특성화고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장을 열었습니다. 구례군이 농어촌 지역 농업계 특성화고의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달 29일 열었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농업 시대에 맞는 농업교육의 전환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했습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은 스마트 농업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교의 혁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으며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남 자연과학고의 국립 마이스터고 전환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여름밤을 수놓는 아름다운 물빛 축제가 열렸습니다. 현장 소식 조한솔 기자가 전합니다. 낮보다 아름다운 밤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물과 빛,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워터라이팅 쇼가 펼쳐집니다. 시민들은 낭만과 즐거움에 흠뻑 빠져 더위를 잊어갑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물빛 축제와 함께 유명 DJ의 디제잉 쇼와 치맥 페스티벌도 선보였습니다. 치맥 페스티벌은 전 연령층이 즐기는 물총 대전과 DJ EDM 파티, 가요 리믹스, K-팝 커버 댄스로 구성돼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네, 올해 2019년 순천 방문회를 맞아요. 저희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도 한여름밤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름 물빛 축제를 마련해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35일간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에는 특히 워터라이팅 쇼와 라이트 가든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우리 순천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실내 정원 옆에는 수영장과 에어풀장, 에어바운스가, 꿈틀 정원 근처에는 워터드롭, 터널 분수, 워터버스킷 등이 설치돼 색다른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과 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곳은 더위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달빛과 함께 찾아가 보는 순천 문화재 야행이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순천 문화재 야행이 순천 향교와 인근 옥천변 일원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열렸습니다.
야간 투어 프로그램이 확대된 이번 순천 문화제 야행은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로 더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이번 야행에서는 원도심 속 골목길 등을 걷는 문화유산 야간 투어와 시민들이 역사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순천 역사 아카이브, 문화재와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참여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어느 누구나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거리에서 있는 행사가 아니라 문화재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고 담아가는 어떤 그런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문화재 야행 등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문화 만족 지수를 높여 2019 순천 방문의 해 1,000만 관광객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순천시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2020년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서 위상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정보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3월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존 규제 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요 개선 추진 과제에는 소독 규제의 현실화와 난임 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 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는 2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의 현장에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안전 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 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과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입력은 이달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에 경찰에 미신고한 차량을 신규로 신고한 경우에 경찰은 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황 조사가 끝나면 교육부와 복지부, 문체부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해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설레는 여행길에 오르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장애인들은 휴가철 소외된 이들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정부와 항공 관련자들에게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했지만 장애인이 겪는 불편은 여전한데요. 보다 강제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누구나 마음 편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